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급한 일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네네. 표정이 좋으세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동안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가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납니다. 네. 오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네. 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표정을 읽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남욱 변호사 친분이 있습니까?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공부는 제일 많이 하고 취재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결혼식에는 왜 가셨어요? 그 사람의 처가가 오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 신부 측 축하하러 간 것이고, 신부 측 아버지하고 잘 아십니까? 오산의 유지 중에 한 분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15년 전의 일이라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주말 되면은 결혼식장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네. 갔는지조차도 기억도 아무하고요. 네. 남욱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신부 측 네. 오산의 고향이고요. 또 아버님은 오산에 또 유지시니까 갔으면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갔겠죠. 제가 뭐 남욱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데 왜 남욱 때문에 그 결혼식장을 갔겠습니까? 아무튼 대장동 의혹을 가장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 의원인데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남욱하고 예. 김만배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참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뭐 오징어 게임에 치면은 말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프론트맨과 VIP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본질이고 핵심인데요. 네. 예,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곽상도 네. 50억 아들이 50억 받았잖아요. 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네. 왜 곽상도 아들에게 실제로 곽상도에게 50억을 주었을까? 이것을 밝히는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곽상도를 소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최초의 화천대유 고문이거든요. 네. 15년 9월이니까. 네. 박영수는 아마 그 다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15년 6월 달에 첫 번째 직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화천대유 첫 번째 그다음에, 직원이죠. 네. 이경재 변호사, 정년의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네. 그리고 15년 9월이면은 국정농단이 농인 것을 그 무렵에. 그렇네요. 왜 여기 들어갔을까? 그렇네요. 누가 여기 고문을 추진했을까?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경재 변호사를 소환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아직 소환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도 아직 소환 안 됐죠? 참으로 이상한 수사죠. 다 좋습니다. 이제 말들 구속시켰으니까 이제 그 프론트맨이나 VIP를 향하는 이경재, 곽상도 빨리 소환해야 됩니다. 네. 고발 사주로도 가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윤석열 후보한테 큰 리스크가 될까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리스크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게 연루가 돼 있었다면은 그동안에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또 그 전후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와 물론 저희들의 그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저는 뭐 윤석열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같은 캠프에 이현주 위원장이 불과 몇 분 전에 와가지고 이거 큰 리스크라고 했는데 이 캠프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뭐 이현주 전 의원이야 뭐 또 그런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저는 지금 그 국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나친 우리가 지리짐작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이현주 조경태 두 분은 물과 기름인데 앞으로 좀 두고 볼만 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고발 사주가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하고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다양식이 있는 정치인들인데. 만약에 조경태 의원 보좌관이 누구한테 지역에 있는 누구 혼내주고 고발 좀 시켜라. 에? 라고 했으면은 이걸 조경태 의원님하고 무관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핵심 부하인데 부하가 이런 일을 했으면은 총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몰랐다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아주 초유의 농단을 했으면, 검찰 농단을 했다는 이 의심을 빨리 규명해다오. 예?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으니까 더 의심을 받고,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그런 표현을 했죠? 지난번에 이것을 조경태 의원님? 네. 엮으려고 네. 한다. 제가 조금 답변해야 그런 되겠습니다.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예, 지금 그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까지 붙어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켜볼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 정도를 빌리자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씨 측근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데 특히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따지면은 이재명 씨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발 사주든 대장동 의혹 사건이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일단 지켜보고요. 그다음 유동규 씨가 제 이야기는 특검을 우리가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아까 각상도 의원이나 이경재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게 미진하게 되면은 결국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저는 특검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특검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일단 수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보고 빨리 이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촉구하고 그러자는 것이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도 이경재 변호사에 대한 수사해라. 네. 그것도 이제 같이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다 특검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면 절대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이 우리가 허용된 게 지금의 특검은 상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시간이 든다 안 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차일피 미룰 일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이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국힘에서는 이제 눈만 뜨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애초부터 국힘은 이 VIP를 이재명으로 놓고 봤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놓고 보고 국감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이재명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지금 밝혀졌는데도 본인들이 믿었던 그 확정 편향을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을 가게 되면은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게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대선을 먹을 것이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서 특검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저희를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수사가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지켜보고 그다음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 발언. 이거는 조금 너무했죠? 네네. 사실 교수직이면은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식사청인데 지역 차별,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그분은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도 관여를 하시고 교수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그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교수라고 하면은 좀 발언에 표현에 진중하셔야 될 텐데 정말 이런 뭐 홍어준표 이런 그 지방색을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를 뭐 조진우도 아니고 정봉주도 아니고 교수라는 분이 했다는 게 돼가지고 저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민석 의원님 옐로우 카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진우가 왜 나옵니까? 주진우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갑자기 이재명을 위한 관건 선거 민주당 그만둬라, 문재인 정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아마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그 민주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이 네.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그 총리나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그런 엄중함을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경고, 이제 그러면 네. 안 된다는 그 경고지. 네, 좀 주의를 좀 해서 네. 어쨌든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것이 여야가 뒤바뀌어 있었다면 아마 크게 그 문제시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달라 해야 되는데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또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불법 선거다 이렇게 홍준표 캠프에서 또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약간 그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네. 뭐 도와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또 적시해서 보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북구의 국민의힘 지부에서 뭐 전화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혹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워낙 두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좀 문제 과열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홍준표 캠프 그리고 또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지금 상황을 왜 지금 막 빠지고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네. 예, 지금 뭐 이 방송을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님이 선대위원장으로 계시는 홍준표 후보가 좋은 결과가 이제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근데 네. 한 가지 단지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면은 어떤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논란도 있지만은 이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이런 이제 정책적인 나름대로 화두가 쭉 있어 왔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은 받고 있지만요. 근데 홍준표 의원님이 내세우는 정책,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이것은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좀 모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미지는 과거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말하시던 그런 이미지에서 뭔가 좀 부드럽고 어떻게 좀 약해 보이고 저분이 많이 달라졌네, 그런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변신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변신보다는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정책이 뭔지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홍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가 뭔지 1호. 홍준표의 핵공유, 사시부활, 수시 폐지인가요? 한 가지가 뭐야? 네. 대표적인 건 한 가지요. 조경태 의원님? 한 가지를 들자면은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들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사시부활이죠. 사시부활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한 사다리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시험 보는 사람이 한 2-3천 명밖에 안 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시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왜냐하면은 20대 30대 세대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아도 오롯이 자기의 실력으로 해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그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곧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100%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든지 네네. 학부모님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네. 네, 이런 공약들은 저는 상당히 좋은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공정으로 가는 길을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뭐 저는 거기 돼 가지고 동의하지 않고 이것은 과거 그 흘러간 레코드판을 다시 듣는 그런 느낌이지만요. 어쨌든 존중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시부활이라든지 정시로 대학 가게 하는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설명과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대선 선거 전략, 뭐 내일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정시로 대학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수월성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줄서기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줄 세워서 1등부터 30만 등까지 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조경태 의원님. 해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공약 중에 경제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 9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역시도 상당히 그 우리 국민들 마음에 그 울림이 있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께서는 지금 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의 그 세대까지도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내일 홍준표가 이깁니까? 네, 저희들은 뭐 최소한 5% 차이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경태 의원님 오랜만에 함께 스튜디오 나가서 네. 주 기자님 얼굴도 같이 보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좀 바꿨으니까 네. 좀 많이 하는 의미에서 네.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겠습니다. 정비록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망 사용료였습니다.